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완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드 레벨까지 드디어 저희가 내려가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링크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도 잠깐 아주 필요한 지식 살짝만 맛배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즈 스테이트 호출하게 되면 스테이트와 셋 스테이트를 얻게 되잖아요. 그때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훅 객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저희가 결국 유즈 스테이트도 훅의 한 종류잖아요. 이 유즈 스테이트를 호출하면 우리가 훅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훅 객체를 살펴볼 거고, 이 훅 객체가 가지고 있는 1대1로 가지고 있는 훅 하나에 큐 하나 해서 큐 객체가 또 있어요. 큐를 객체로 구현한 것인데요. 이 큐 객체를 같이 살펴봐야 하고요. 이 큐 객체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업데이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정리를 하면 유즈 스테이트를 오늘 뜯어볼 텐데 필요한 것들, 공부해야 할 것들은 훅 객체, 큐 객체, 업데이트 객체다. 근데 이 객체들을 이제 선언한 코드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 함수 안에서 react current dispatcher current에 hooks dispatcher on mount를 할당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이 hooks dispatcher on mount 안에 보니까 use state라는 키 값에 mount state라는 value를 할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mount state라는 함수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 훅 객체, 또 q 객체, 업데이트 객체까지들이 객체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함수를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수 보시면요. 이 mount state라는 함수였죠. 이게 그 hooks dispatcher on mount 가보시면 여기 있었죠. use state에 mount state가 있죠. 그래서 이 mount state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보면 이 hook이라는 변수에 mount work in progress hook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얻은 리턴 값을 할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부터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네요. mount work in progress.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 mount work in progress hook이라는 함수를 뜯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훅 객체가 등장합니다. 이 훅 객체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객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키 값들, 이 값들, 프로퍼티 값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memoized state입니다. 이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훅 객체, 즉 우리가 use state라는 훅을 호출해서 생성하는 이 훅 객체 안에는 당연히 use state이기 때문에 use state 훅을 호출했기 때문에 관련된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있겠죠. 최종적으로 그 계산된 결과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스테이트 값, 기억된 스테이트 값을 이 memoized state라는 키 값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베이스 스테이트 q, 베이스 업데이트는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 이 베이스 스테이트와 베이스 업데이트는 추후에 업데이트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같이 살펴볼 거고요. 넥스트가 등장하는데 이 넥스트라는 키 값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추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등장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구조의 한 종류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주로 우리가 보면서 링크드 리스트를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링크드 리스트는 말 그대로 연결된 목록입니다. 목록이라는 것은 목록 안에 있는 아이템이 있겠죠.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이 있을 거고 그 아이템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아이템들이 두 개 이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의 조금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의 노드 안에 next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이
바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즉 이 next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ext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linked list, 즉 next라는 이 값으로 다음 노드를 연결한 그러한 목록을 우리는 linked list라고 부릅니다. 이 next라는 값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링크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리를 하면 linked list의 아주 간략한 특징만 살펴봤는데, 노드가 있고 노드 안에 node.next라는 값이 있어서 이 값이 next, 즉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 다음 노드를 할당해 놓는다. 이 next 값에 할당해 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훅 객체 안에 next가 있어요. 이 next 코드를 보면 훅 객체 안에 next가 있죠. 이 next가 바로 다음 훅을 가리키고 있는, 다음 훅이 할당될 키값입니다. 그래서 이 훅 객체는 linked list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훅 객체가 linked list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linked list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파이버 안에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할당되고 있었죠. fiber.memoized state에 fiber.memoized state에 할당된 그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첫 번째 훅이에요. 이 훅이 연결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훅이 연결된 linked list인 거죠. 훅이 linked list로 저장되어 있는 곳, 그것이 이제 파이버다. 파이버 안에 memoized state라는 키값에 하나의 훅 노드로 구성된 연결이 되어진 linked list가 파이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 즉 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로 유추한 것처럼 훅 하나의 노드들이 훅 1, 훅 2, 훅 3, 훅 4 이렇게 연결돼서 linked list로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되어서 관리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코드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훅을 설명할 때 배열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훅이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linked list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연결이 돼서 구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기까지 이제 훅의 next 프로퍼티까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훅.q입니다. 이 훅.q는요 왜 중요하냐면 훅 객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q 객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q 값에 할당이 될 텐데, 이 q 객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여러분 자료 구조 중에 또 Q라는 자료 구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서기의 비유를 많이 하는 자료 구조죠. 바로 그 Q가 맞습니다. 그래서 훅이 하나의 훅 객체는 하나의 Q 객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훅 객체 안에 하나의 Q 객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 훅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봤고, 바로 이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work in progress 훅이 널이다 라는 것은 어떠한 훅도 작업 중인 훅이 없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훅이 할당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라는 전역 변수에 work in progress 훅을 할당하고 결국 그것이 훅이 할당되어지고 있다라는 코드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work in progress 훅이 널이 아닐 때에는 당연히 기존에 훅이 작업 중인 훅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훅을 append, 즉 추가하고 싶은데, 이때는 이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법이요, 훅이 linked list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훅이 저장이 될 때는 work in progress 훅에도 당연히 next라는 프로퍼티가 있겠죠. 이 프로퍼티에 새로운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연결해서 저장하고 싶은 훅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next라는 프로퍼티에 새로운 훅을 할당했죠. 그러니까 linked list로 훅 12, 훅 99가 저장이 된 거죠. 훅 37이 다음에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훅이 연결이 되어서 이 파이버 노드 안에 저장이 된 거죠.
이 저장되는 것은 fiber.memoizedstate에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할당되어지는 그 코드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버와 훅이 매핑되어 있고 훅은 훅 객체고 이것은 연결된 링크드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mount state 함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mount work in progress 훅이 리턴하는 값을 보면요. work in progress 훅, 즉 우리가 생성한 훅 객체가 할당되어 있는 이 훅 객체, 이것을 리턴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할당되어 있는 work in progress 훅을 리턴하는 거니까 결국 훅을 우리가 생성한 이 훅 객체를 리턴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리턴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훅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음 줄을 살펴보면요. initial state, 가장 처음에 저희가 인자로 넘겨받은 것이죠. 함수거나 값인데 이 함수거나 값일 때 만약에 함수인 경우에는 호출을 해서 그 호출한 함수가 호출해서 리턴한 값을 다시 initial state에 할당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use state 호출할 때 그 호출하는 인자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함수를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함수를 넣어준 경우에는 그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받은 값을 initial state에 다시 할당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는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아까 훅 객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memoized state란 값에 대해서 이 값은 최종적인 우리가 지금 렌더하고 있는 스테이트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는 당연히 initial state를 할당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까지 같이 잘 분석이 됐고요. 다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훅 객체, 큐 객체, 업데이트 객체. 바로 두 번째인 큐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 큐 객체는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프로퍼티들로 이제 만들어진 구성이 되어 있는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인데 이 훅.q에 같이 할당되어 있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last rendered reducer랑 last rendered state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last라는 값과 dispatch 두 가지 값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last입니다. 이름에서 여러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 q가 가리키고 있는 last, 즉 q 안에 담겨 있는 마지막 값을 이 last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q의 마지막 값, 즉 q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q 안에는 업데이트 객체가 쭉 이렇게 q의 형태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업데이트 객체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상태를 업데이트하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업데이트 객체가 이 q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업데이트 객체들이 q 형태로 쭉 이렇게 줄서기로 들어있을 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줄서기로 쭉 들어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업데이트 객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q 객체입니다. 그래서요, 이 q 객체가 이 업데이트 객체 마지막 담겨 있는 업데이트 객체를 가리키는 값이 q.last인 것이죠. 그것이 이 값인 것이죠. 생각보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디스패치인데 이 디스패치의 경우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바로 밑에 있는 이 디스패치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 디스패치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q는 말 그대로 q 객체는 말 그대로 q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q의 형태에 새로운 업데이트 객체를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또 추가하고 싶을 수 있고 이렇게 추가하는 함수, 즉 이 q에 푸시에서 이 추가하는 함수, 추가하는 역할을 업데이트 객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디스패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는요. 어떤 것이 할당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q.dispatch 안에
디스패치 액션이라는 함수가 할당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 액션이 할당되어 있는데 디스패치 액션에 바인드를 해놨어요. 뭘 바인드를 해놨냐면 currently rendering fiber랑 q 이렇게 각각 fiber 우리가 작업 중인 fiber와 우리 이 q 디스패치가 연결되어 있는 할당되어 있는 q를 바인드를 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바인드를 해놨냐면 디스패치 액션 즉 디스패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것이 setState 함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턴을 굉장히 익숙한 구조로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state, setState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mount state는 곧 use state에 할당이 됐었죠. use state를 호출하면 우리가 state와 setState를 어레이 형태로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tate에 할당되어 있는 hook.memoized state가 있고요. setState에 할당되어 있는 바로 dispatch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 디스패치에 대해서, 즉 이 디스패치 액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함수가 길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대부 같은 것들 제끼고 하면 또 금방 분석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가열차게 달려왔죠. 큐객체, 훅객체, 큐객체, 그리고 업데이트 객체 잠깐 살펴봤고 이 디스패치 노출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 디스패치 액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